제가 아까 이제 고등학교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한다 그러고 이야기가 너무 많이 새나갈 것 같아서 또 이야기가 길어질 것 같아서 제가 끊고 이제 다음에 다시 그러니까 얘기하겠다 그래서 지금 일어나기 전에 고등학교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요. 한국에 아니 미국에 한국에서 이제 이렇게 그 특수고등학교를 가는 아이들과 인문계를 가는 아이들 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위에 제가 말하는 특수고등학교는 뭐 상업고 뭐그 뭐죠 공업고등학교, 상업고등학교, 농업고등학교 뭐 이런 고등학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즘은 뭐 전자고등학교는 좀 더 특별한 데일 것 같고 그런 학교를 가는 제가 저희 나이 때에는 그런 고등학교를 정말 공부를 잘하는 오히려 인문계는 다 똑같았는데 그런 특수 고등학교가 오히려 서열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설린상고 정말 전설의 설린상고 뭐 이런 고등학교들은 거기에 들어간 아이들이 인문계를 들어가는 아이들이 오히려 존경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굉장히 세기 때문에 공부를 잘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고등학교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고등학교들이 전부 다 인문계 밑으로 다 깔려가지고 부모님들이 그만큼 능력이 많이 좋아졌다는 거고 우리나라가 그만큼 어떻게 보면 지금 그 옛날처럼 옛날에는 80%가 가난하고 이제 20%가 눈에 안 보이 가난한 사람들의 눈에 안 보이는 부자들 너무나 왜냐하면 다른 세상에 사는 지금 사람들이니까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거의 보편적으로 다 이렇게 중간에 뭐 아파트 한 30평, 뭐 차 한 대 정도, 이제 경제적 눈으로 보이는 경제적 능력을 따지면 그 정도에 이렇게 살고, 물론 그 밑에 이제 아직도 많은 분들이 그렇지 않지만은 웬만큼 대학을 나와서 자기가 직장 생활을 하고 그러면 이제 40대 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웬만한 뭐 자기 아파트 한 채 이제 자동차 한 대 이렇게 살잖아요. 그 룰이 많이 이제 그러니까 오히려 밑에 있는 분들이 한 20, 30%로 이 퍼센티지는 제가 조사한 건 아니에요. 이제 오히려 이렇게 있고 나머지 분들은 이제 이 중간에가 오뚜기 같이 중간이 이제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이제 그 생각을 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제가 삼각형에서 오뚜기로 이제 바뀌었죠. 이렇게 오뚜기로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런 특수고등학교를 그 상업고나 공고 같은 이런 기술을 가르치는 이런 고등학교들이 아이들이 오히려 인문계를 못 간 아이들 그 말은 8, 90%의 아이들은 다 인문계를 지향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경제적 구조 자체가 우리나라가 굉장히 많이 바뀐 거죠. 바뀌었는데 이제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아이들 사이에서 그런 서열화 그 어린 나이에 벌써 사회가 인생이 만만하지 않아 인생의 쓴맛을 그 어린 나이부터 이제 아이들이 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는 부모 능력도 막 되고 이러니까 여러 가지 아이들이 자기가 왜냐면 마이너들이기 때문에 아직 아이들이 자기네가 힘이 있어가지고 자기네가 무슨 인생을 어떻게 할 수 있는 아이들이 아니잖아요. 그런 아이들로서 이거를 자기네가 어쩔 수 없는 이 세상 속에서 자기네는 일종의 무슨 컨베이어 벨트에 올라가 있는 그런 아이들 같은 거예요, 그냥. 그러고 거기서 이제 뭐예요, 어셈블링 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컨베이어 벨트가 이제 뭐냐면 공장에서 이렇게 쭉 벨트 위에다가 해서 우리 왜 저기 뭐야 슈퍼마켓에 가면 우리가 물건을 올려놓으면 이제 그게 쭉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캐시어 이게 계산하시는 분 앞으로 이렇게 물건이 가잖아요. 그거 같이 그게 공장에서 나온 그거잖아요. 공장에서 길게 해서 많이 보셨죠. 거기에서 이제 쭉 해서 어셈블리를 하잖아요. 이렇게 그걸 뭐라 그러죠? 그 조합을 하는데 쭉 사람들이 서 있잖아요. 서 있으면서 이제 저기서부터 이제 이렇게 쭉 하나씩 해가지고 마지막 사람이 완성품을 딱 해서 박스로 딱 하는 그것처럼 아이들은 어쩌면은 그 컨베이어 벨트 위에 올려져 있고 어른들이 서서 아이들을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태어나자마자부터 시작해가지고 첫 번째 이제 부모 태어난 아이를 낳은 그래서부터 이제 아이들이 그래서 뭐 유치원 선생님을 거쳐가고 초등학교를 거쳐가고 그다음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거쳐가면서 대학까지 가가지고 이제 뭐 완성품이 나온다, 아니면 고등학교에서 이제 그치고 이제 사회로 나온다, 이런 느낌이잖아요. 이런 느낌인데 아이들을 그때 무슨 신문 기사를 아마 한번 읽었을 거예요. 몇 년 전에.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글을 한번 써보려고 오마이뉴스에 시작을 했다가 너무 글이 길어지고 제가 너무 바쁘고 이래서 그냥 말았는데, 제안을 해보려고 그랬었던 거거든요. 근데 뭐 제가 제안한다 그래서 한국에서 교육의 그 스테이크 홀더들이, 우리가 여기에서는 스테이크 홀더들이라 그래요. 그런 교육부 장관들, 뭐 그다음에 그 도시의 그 교육감들, 이런 사람들을, 그런 분들이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정말로 우리나라가 바르게 간다면은 이 고등학교들을 전부 다 통폐합을 하는 게 맞아요. 전부 다 통폐합을 해서 그냥 고등학교인 거예요. 동네의 고등학교, 무슨 하이스쿨, 무슨 고등학교,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송파동이면 송파고등학교, 그냥 동네 이름을 붙여서, 여기처럼 미국처럼, 미국은 그 동네 이름을 붙여서 고등학교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교육, 그 고등학교 동네, 이게 교육구에 하나가 있으면, 그리고 뭐 동네에 하나 있으면 그 동네 이름으로 해서 그 고등학교예요. 그래서 그 안에 사는 아이들은 그 고등학교를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규모가 상당히 커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고등학교 안에 웬만한 운동을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들어가 있고요. 그런 데서 이제 표가 나죠. 이게 부자 동네에 있는 고등학교와 가난한 동네에 있는 고등학교. 왜냐하면 고등학교는 저희가 그 뭐죠? 집 1년에 저희는 이제 2번씩 내는데, 세금을, 집에 그 이제 세금을 내는, 우리가 프로퍼티 텍스라고 그러는 이 집세를 나라에다 내는 그 세는 학교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 동네에서 이제 걷는 건 학교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예 세금 나올 때 그게 나와요. 이제 몇 퍼센트는 어디 이렇게 교육구에. 그래서 학교 학생들 숫자, 머릿수대로 이제 돈을 받아요. 나라에서 돈을 줘요. 그래서 스튜던트 카운트라 그래가지고 그 나라에서 카운트하는 날은 학교에서, 그러니까 가난한 동네에 있는 학교들 이런 데서는 절대로 아이들 결석시키지 말고 부모님한테 막 사정해요. 이날을 꼭 아이들 학교 보내라고. 왜냐면 부모들이 조금 이제 그런 가난한 동네에 있는 부모님들은 막 학교에 대해서 막 그렇게까지 막 열성적이고 이러지 않으니까, 애가 학교 가기 싫다 그러면 그냥 나비 둬버리고 뭐 이러는 부모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학생들 숫자를 그때 세면 학생 한 명당, 예를 들면 1년에 학생 한 명당 뭐 7,000불, 그러면 700만 원 정도 되죠. 뭐 1,000불, 그 1,000만 원 정도, 뭐 700만 원, 800만 원, 이게 동네에 따라서 이제 집값이 아주 비싼 동네는 세금이 더 많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뭐 가난한 동네는 세금이 작잖아요. 왜냐하면 집값 자체가 싸기 때문에. 그럼 집값의 뭐 1%, 집값의 1.5% 이렇게 이제 우리가 세금을 낼 때 그 세금이 이제 교육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 자체가, 고등학교에 이제 그 시설, 그 돈이 이제 결국에는 뭐로 나오냐면 선생은 아니에요. 선생은 물론 이제 학교 교육부에 따라서 선생들 월급이 다 다르기는 해요. 그렇지만은 그렇게 막 선생들 월급이 막 그냥 할 정도로 다르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시설은 굉장히 많이 달라요. 그리고 또 그 동네에 또 부모들 중에서 좀 부자 부모가 있으면 하나씩 도네이션 하기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막 체육관 하나가 세워지기도 하고 이러는데, 그 시설에서 웬만한 고등학교 사이즈를, 이제 우리 아이들이 다녔던, 저는 이제 작은 동네로 이사를 왔는데 작은 동네인데 옛날에는 여기가 다 농사하는 이렇게 조그만 동네에 고등학교 하나, 중학교 하나, 초등학교 한 4-5개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게 좋아서 제가 이 동네를 선택을 했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초등학교를 다 이제 졸업을 하고 나면 중학교에부터 다 모이잖아요. 그러면 친구를 만드는 그 폴이 참 좋겠다 싶어가지고 중학교 때부터 이제 전체 학교에 하나, 고등학교에 하나 이렇게 해서, 그러면 옆에 이제 애나버라는 데는 고등학교가 3개. 그러니까 학교가 이제 꽤 많죠. 그렇게 고등학교가 하나가 아니고 몇 개가 이제 되는 데는 학교 이름이 이제 그 도시 이름을 안 쓰고 이제 다른 이름을 쓸 수 있지만,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가는데 그 고등학교 사이즈가 엄청 크기 때문에 왜 그렇게 클 수밖에 없냐면 그런 체육 시설들도 다 집어넣지만 뭐 그 뭐죠 짐이라 그러죠. 다 집어넣지만 우리 아이가 첫 아이가 이제 큰 아이가 고등학교를 갈 때 부모들을 이제 데리고 이제 오픈하우스라 그래서 학교를 전체를 보여줘요. 근데 제가 그때가 저는 고등학교에서 선생을 안 했기 때문에 고등학교를 특별히 그 아이들 이제 학생들 교생 실습하느라고 이제 대학 교수로서 교생 실습하는 거 나가가지고 점검하느라고 고등학교를 가봤지만 그때 학교를 뭐 전체를 다 돌지는 않고 그 학생이 하는 반에 가서 그냥 아이 수업하는 거 이렇게 그 학생이 수업하는 거 이런 거 이제 보고서는 뭐 학생한테 이렇게 커멘트 해주고 이런 거였기 때문에 그렇게 학교 전체를 돌 수 있는 기회는 없었어요. 없었는데 이제 우리 큰아이가 고등학교를 가서 오픈하우스를 할 때 제가 보면서 충격을 받았잖아요. 그 고등학교 안에 이 자동차 고치는 그 우리가 이제 미케닉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우리 한 자동차 2개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정도보다 조금 더 컸던 것 같아요. 그게 실제로 있는 거야 학교 안에. 그래서 학생들이 그런 어떤 그 자동차에 관계되는 기계 같은 거에 관심이 있는 아이들이 그 클래스를 들으면 거기 가서 수업을 하는 거예요. 또 미용도 있어요. 학교 안에 미용을 뭐 사진, 영상 만드는데 이런 데가 엑스트라 커리큘러로도 할 수도 있지만 수업이 그렇게 있는 거예요. 다 있어요. 그다음에 뭐 요리 관계된 요리.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모든 고등학교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은 고등학교 사이즈에 따라서 물론 그렇게 미케닉 뭐 이런 거를 배우는 아이들이 그 시설이 그런 그 학교 규모가 그렇게 크질 않은 데는 작겠죠. 학교가 땅이 넓은 데에는 건물이 크니까 그 건물이 큰 곳에는 그런 게 좀 더 사이즈가 크고 그죠? 그러면 이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의 의미가 뭐냐면 아이들이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등학교에 그 required 뭐 반드시 들어야 되는 필수 과목 한 6개 이제 기본적으로 뭐 수학, 영어, 그다음에 뭐 과학, 역사 이런 아주 필수 과목들 빼놓고 나머지는 학교 커리큘럼이 왔는데 이제 아이들 이제 수업 등록하라고 왔는데 어, 대학만큼이나 복잡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뭐라 그러죠? 그 선택 과목이 너무 많아가지고 도대체 어느 과목을 선택을 해야 될지를 모를 정도로 선택 과목이 많아요. 고등학교에. 그러면 아이들이 그리고 학기가 1학기, 2학기로 나눠져 있는 게 아니라 물론 이거는 이제 학교 교육부마다 뭐 주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다녔던 학교는 세 학기로 돼 있었어요. 1년에 세 학기로 돼 있으니까 그 말은 뭐예요? 아이들이 하나를 가지고 한 학기에 한 과목씩 끝낼 수 있으니까 3년 동안, 1년 동안에 이 선택 과목을 굉장히 많은 과목을 아이들이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갈 때까지도 자기가 뭐가 재밌고 뭐가 그런지 모르겠다 그래서 제가 심리학도 한번 들어봐. 한번 뭐죠? 정치, 경제도 한번 들어봐. 제가 아이들한테 이제 그냥 어드바이스로 근데 그거 재미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재미없을 수도 있지. 그럼 한번 들어보고 뭐 재미없으면 그다음에 안 들으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1, 2 이렇게 해서 아주 쉬운 것부터 해서 아이들이 좀 이렇게 맛을 봐보고 별로면은 그다음에 이제 다른 거 듣고 오로지 이제 음악 같은 것 뭐 이런 것들은 뭐 이렇게 이제 계속 전체 1년 내내 하는 학교도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거예요. 그래서 과목이 어떤 과목은 1학기와 2학기를 2개로 나뉘어서 다 들어야 되는 과목. 그럼 학점이 뭐 1, 학점이 0.5, 뭐 이렇게 학점을 나눠가지고 하니까 고등학교가 그래서 야 이거 아이들 이거 짜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겠구나 선생님들이 그 하는데 왜냐면 그 선생님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런 걸 할 거 아니에요. 그 짜는 거를 다른 건 없어도 선생님들이 그거는 선생님들의 파워니까 그게 맞지 않아요? 아이들이 고등학교에 가면 자기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자기가 무엇을 싫어하는지, 자기가 뭐에 재능이 있는지, 자기가 뭐에 재능이 없는지를 다양하게 경험을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대학에 올 때 전공을 못 정하고 오는 아이들도 많아요.
하지만은 그리고 대학에 와서 또 이거 전공했다 저거 전공했다 막 옮겨 다니는 아이들도 많거든요. 하지만은 고등학교를 그렇게 경험을 하고 예를 들어서 미용을 미용하는 게 너무 재밌어. 왜? 이 미용은 또 이 비주얼, 이 눈, 이 비주얼하고 이 핸즈하고 이 코디네이션이 이 엄청나게 좋아야 되잖아요. 눈으로 보면서 이 머리를 자르는데 특히나 이 핸드 스킬은 이 두뇌하고도 연결이 돼 있으니까 이 절대로 머리 나쁜 친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친구들은 이제 나는 미용. 그러면 이 친구들은 어떻게 해요? 미용에 무슨 뭐 시다 비슷하게 그렇게 시다가 일본 말이죠. 보조 비슷하게 이렇게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미용 무슨 그 2년제 전문대학 같은 데를 아이들이 다니면서 미용 학교 같은 데를 다니면서 자기가 미용사가 돼서 이렇게 일을 하다가 또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머리를 와서 자르던 미용사 중에는 이제 미국 친구였는데 법무 보조 무슨 그런 게 있대요. 그러니까 법원에 가면은 이제 이 재판이 열릴 때 거기서 하는 그건 것 같아요. 근데 또 그거 스쿨이 뭐 3년짜리가 있는데 거기를 다니고 있다고 저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그 친구가 참 좋았었는데 자기가 졸업을 했다고 이제 법원에 취직했다. 그래서 자기가 그만한다. 너무 좋지 않아요? 애기 엄마였었어요. 애기가 아직 어린. 아, 이제 우리가 아이들의 인구도 아이들 숫자도 많이 줄었다 그러니까 조금씩 우리가 방향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 아이들의 서열을 이런 정말 비인간적인 이런 시스템을 우리가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대학을 이제 김누리 교수는 대학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저는 김누리 교수 말에 전적으로 찬성하거든요. 대학에 대해서는. 근데 저는 고등학교를 통폐합을 해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이 고등학교 건물의 숫자가 많잖아요. 그죠? 많은데 이제 도시 지역은 땅이 좁으니까 그거 하는데 지방은 그나마도 땅이 좀 넓으니까 우리가 지방부터 좀 한번 이걸 시작을 해보면 안 될까? 지방에 혹시 어느 분이 이 강의를 너무너무 듣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해서 좀 크게 지어서 그 학교 안에 모든 것들을 다 아니면은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아요. 지금 현재 있는 건물들을 그대로 보존을 하면서 요 고등학교는 1학년 학교, 또 저 고등학교는 2학년 학교, 저 고등학교는 3학년 학교. 왜냐하면 건물이 있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하면 아이들 학교 분리도 좀 줄을 것 같고 아이들이 막 그냥 그 뭐죠 자기네들끼리 막 아이들이 막 괴롭히고 막 이런 것도 좀 줄을 것 같고 그래서 요 건물에 1학년 학교 안에 여기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냥 그죠 자동차 고치는 거 전기 그다음에 이분 플러밍 있잖아요 하수도 막 고치는 거 같은 거 수도에 관계된 거 물에 관계된 거 미국에서 제일 인건비가 제일 비싼 게 전기하고 플러머예요. 그 플러머들이 하는 일이 이제 물에 관계된 거. 그죠? 수도꼭지 이게 전기도 이멀전시지만 응급 상황이지만 이 물에 관계되는 거는 진짜 응급 상황이거든요. 뭐 수도관이 터졌다, 막 물이 막 그냥 집 안으로 막 넘치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수도가 막 하수도가 막혔다, 아무것도 못해요, 밥도 못해 먹어.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뭐 떴다 하면 200불, 뭐 기본적으로 뜨는데 200불, 20만 원. 그다음에 뭐 거기에 이제 이 친구들이 들이는 시간에 따라서 또 계산해서 주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어느 분이었는지는 생각이 안 나지만 미국의 재벌이었는데 재벌 회사 굉장히 유명한 회사의 회장이었는데 자기는 자기 아이들한테 그 전기 그다음에 플러머 둘 중에 하나를 하라고 자기 아이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런 말이 뭐예요? 왜 제일 비싸 시간당. 그러니까 아이들이 고등학교 때 이런 걸 경험을 하게 해줘요. 과목을 들어봐. 그러면 선생님들을 풀타임으로 쓸 필요가 없어요. 실제적으로 선생님들이 거기에 와서 이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밖에서 실제적으로 예를 들어서 미용은요. 미용사를 하시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수업을 해요. 그 실습 수업을 그 내용에 이제 뭐 이론적인 거는 이제 그 뭐죠? 교사 자격증이 있는 선생님들이 하여튼 그때 제가 이제 운영하는 방식도 수업을 내가 어떻게 하느냐
왜냐하면 교사 자격증이 없잖아요. 저는 교사 자격증을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없는데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그를 굉장히 이 실습과 실제적으로 이제 교사들이 하는 그 전하는 지식과를 잘 조합을 해서 실습 쪽으로는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한 학기씩 그분들을 이제 학기적으로 이렇게 고용을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이들을 가르쳐요. 저 동네에서 조금 유명하신 분들 아니면은 뭐 어떻게 커넥션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해주는 분들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그렇게 수업을 하니까 그렇게 되면 아이들이 서로 무시하고 이런 것도 없잖아요. 학교 레벨에 따라서. 그리고 물론 이렇게 하는데 공부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AP 클래스 같이 그 주요 과목들 있잖아요. 영어, 그러니까 국어, 수학, 그다음에 과학 이런 것들은 이제 잘하는 아이들이 가는 AP 클래스, 못하는 아이들이 가는 못한다 그런 말 하지만 일반 아이들이 가는 반, 일반 반, 그다음에 특수반 이렇게 놔두면 특수반의 아이들이나 일반 반의 아이들이나 성적을 똑같이 받는 거예요. 똑같이 받는데 성적표에 그냥 특수반이라고 기록만 해주면 대학에서 그거를 보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특수반에서 과학을 공부했다고 해서 대학에서 아무리 뭐 아이비리그 대학이라고 해서 꼭 그 아이들 뽑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공부를 참고는 하지만 그게 그렇게까지 절대적으로 90% 이상을 아이들이 공부 잘하는 애들만 뽑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나와가지고 사회에 나와서 리더십 역할을 해야 되는 직업을 가지면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판사라든지 검사라든지 의사라든지 이런 아주 중요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기본 소양이 부족하고 교양이 부족하고 일반 인문학에 대한 그런 것들이 부족하고 자기가 막 공부만 해가지고 대학을 가서 해서 공부를 해가지고 시험을 통과해서 우리나라는 전부 다 시험이잖아요. 도대체 왜 이렇게 시험을 뭐 다 공정성을 시험이라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그래서 제가 입을 딱 벌렸는데 다 시험이야. 도대체가 이 공부머리가 없는 사람은 갈 수가 없는 나라예요. 그렇게 아무것도 다른 소양이 없는 그 말은 뭐냐면요. 생각이라는 거를 보편타당한 생각이라는 걸 할 줄 모르는 사람으로 우리가 키우는 거니까 이런 사람들이 어떤 그 무슨 결정권을 하는 그런 파워가 있는 직업을 가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봐요. 그 사람들로 인해서. 근데 그 사람들은 자기네가 다른 사람들을 얼마나 죽였다 살렸다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를 인식을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자기네의 결정 하나로 예를 들면 판사가 두드리는 이 봉 하나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선량한 사람들이 죽음과 지옥과 천국을 왔다 갔다 하는가를 그리고 얼마나 나쁜 사람들이 정말 나쁘게 세상을 살아가는 나쁜 방법을 배워서 나쁘게 세상을 살아가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가는 이런 사람들에게 무죄를 주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많은 인간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정서 자체가 인간의 서로 인간과 인간 사이에 전해지는 그런 안쓰러움, 그렇죠? 우리가 100명의 사람들을 다 끌어안을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사람에 대한 안쓰러움, 내가 외로우면 이 사람도 외롭고 같이 사는 부부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사람한테 너무너무 화가 나서 막 분통이 터져서 막 열이 여기까지 났다 그러면 내 짝도 똑같이 나에 대해서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나만 그렇다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막 퍼붓겠죠. 막 퍼붓고 소리 지르고 난리를 할 거 아니에요. 왜? 이 사람은 가해자고 나는 피해자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같이 살면서 어떻게 한 사람은 피해자고 한 사람만 가해자이겠어요. 물론 이제 폭력적으로 잘못된 그 관계도 있지만은 보통의 우리가 이제 똑같이 부부가 이제 비슷한 그거라고 쳤을 때 말이에요.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고 피해자와 가해자는 서로 서로에게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피해자면 얘가 나를 기준으로는 얘가 가해자지만 얘를 기준으로는 제가 피해자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관계로 하면 서로가 서로에 대한 안쓰러움이 있죠. 그 말은 내가 내 남편과 내가 살고 내 와이프와 내가 살 때, 내 아내와 살 때 내가 이렇게 외로우면 나만 외로운 게 아니라 나의 짝도 같이 외롭다는 얘기예요. 나랑 살면서.
그렇게 차가운 관계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다시 되돌아볼 수가 있잖아요. 서로가 사람과 사람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사회에서 근데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공부하고 끊임없이 책도 읽고 또 우리가 끊임없이 생각이라는 걸 계속 하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계속 질문을 갖고 의문을 갖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 고등학교에 대해서 좀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물론 이제 지금 현재 가지고 있고 굉장히 기득권에 계시는 분들 많은 것을 가지시는 분들은 전혀 관심이 없으실 거예요, 이런 거에 대해서. 왜냐하면 너무 지금 살고 있는 삶이 좋고 편하고 부릴 수 있고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그분들이 다 그렇다는 의미는 절대로 아니니까 오해는 하지 마세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더 그런 분들 중에는 퍼센티지가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난하다 그래서 분노를 가지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삶이 정당하지 않고 공평하지 않고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분노를 가지게 되잖아요. 부모 자식 간에도 부모가 일방적으로 막 닥달을 하는 가해자가 되고 아이들이 피해자임을 느끼면 아이들이 분노를 가지잖아요. 자기 부모에 대해서. 지금은 힘이 없으니까 아이들이 부모한테 대들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예를 들어서 막 저항을 하거나 이런 걸 못한다 하더라도 아이들이 나중에 자기네가 이제 머리를 조금 커서 사춘기가 되면 이제 부모한테 반격을 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아이들이. 자기가 이제 힘이 조금 생기고 부모보다 키도 이제 조금 더 커지고 부모보다 목소리도 좀 이제 굵어지고 이렇게 되면 아이들이 반격을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이들이 어려서 힘이 없어서 조용하게 부모가 하라는 대로 따라한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내가 너무 내 말을 잘 듣고 나를 믿고 따라온다 이렇게 착각하지 마세요. 아이들이 사춘기가 됐을 때 내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내가 부모로서 어떤 모습이었는가를 사춘기가 됐을 때. 사춘기가 된 내 아이를 보면은 내가 내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아이들을 그 사춘기 14살 14년 동안 15년 동안 내가 어떻게 이 아이들을 키웠는지 그걸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조금 더 숨을 쉬고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중학교를 그렇게 보편 중학교를 만들었듯이 고등학교를 만드는데 훨씬 더 크게 해서 모든 웬만하면 모든 직업군을 거의 다 갖추고 있을 수 있는 그리고 그런 과목들을 모든 직업이 다 그렇게 무슨 특별 클래스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지금처럼 무슨 미술, 음악, 체육 이런 시설만 하는 게 아니라 웬만한 특별한 그런 시설들을 할 수 있는 특별 그 반들을 클래스룸을 좀 만들어 놓고 교실을 만들어 놓고 할 수 있는 만큼 또 많은 직업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의사가 되고 싶은 친구들은 과학에서 생물 같은 거 그죠? 화학 같은 거, 생물 같은 거, 물리 같은 걸 많이 들어야 되잖아요. 과학 과목을. 그런 과학 과목을 들으면은 의사가 될 수 있는 자기를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또 뭐 로이어가 그죠? 법 쪽에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 친구들은 또 뭐 정치라든지 그다음에 프리로 같은 거 우리가 이제 그 프리로를 한국말로 뭐라고 그러면 될까요? 로 실제적으로 대학 전에 우리가 프리로라는 그런 과목들 로를 하려면 우리가 라지컬 띵킹이 돼야 되잖아요. 논리적인 이 생각이 돼야 되거든요. 결국에 로 테스트가 미국에서 이제 로스쿨 들어가는 테스트가 다 논리적 사고를 할 수 있는 아이인가 사람인가 아닌가를 테스트하거든요. 그 로 테스트, 로스쿨 들어가는 테스트가 그래서 그런 거를 미리 그런 과목들을 이제 오퍼를 하면 되니까 생각보다 좋은 직업을 가지는 그런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을 가지는 그런 것들은 특별반이 필요가 없어요. 과목으로도 충분해요. 단지 그런 과목들을 많이 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커리큘럼을 만드시는 직업을 가지고 계시는 교육계에 그런 계시는 분들은 그런 거를 좀 공부를 해보시고 특별히 저한테 오시면 제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언제든지 한국 정부에서 교육에 관계된 일에 대해서 무료로 저에게 컨설팅을 해달라 그러면은 저는 대한민국의 아이들을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얼마든지 해줄 용의가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돈을 받지 않고 컨설팅을 그리고 실제적으로 무슨 대통령 자문기구 이런 데서 각 그 외국에 있는 그 영사관을 통해 가지고 모든 정보를 좀 내라 그래서
저한테 이제 연락이 오는 경우가 몇 번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미국의 교육 체계에 대해서 뭐 이럴 때 제가 막 한 20장씩 이렇게 써서 줬거든요. 근데 그다음 답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하는 걸 보면 하나 반영도 안 되고, 그래서 참 슬펐는데 도대체 그런 걸 왜 하는지, 대통령 이제 새로 대통령 당선된 그 기부에서, 그래서 박근혜 정부에서도 제가 그런 거를 해서 드리고 그랬었는데, 또 교사들 트레이닝 하는 거에 대해서도 제가 정보를 이렇게 잘 적어가지고 드리고 그랬는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고등학교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해봐요. 생각을 해보고 이렇게 해볼 수 있으면 많은 아이들이 그렇게 굳이 대학을 가려고 너무너무 애를 안 써도 되고, 저는 옛날 그 전문대 있잖아요. 그 특수 전문대 같이 그런 전문대를 2년제, 여기는 이제 커뮤니티 칼리지잖아요. 그런 데를 그렇게 정기 이렇게 기술에 관계되는 그런 전문대를 많이 활성화를 했으면 좋겠어요. 4년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에 그런,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 친구들이 가서 현장에 가서 하면서 그런 전문대를 다니면서 자격증을 받기 위해서 그런 전문대를 다니면서 해서 시험을 봐서 통과를 하면 이제 자격증을 받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하면은 결국에는 이제 경제적인 거예요. 이 우리가 좀 선비의 나라의 그 망상에서 좀 벗어날 필요가 있어요. 우리나라가 너무 조선시대 때 너무 유교 막 선비 막 이랬기 때문에 모든 학부모님들이 부모님들이 막 그 공부에 대한 무슨 공부를 해야지만 시험을 봐야 되지, 시험, 그리고 이 시험에 대한 거, 그죠? 모든 걸 다 시험으로 뽑아, 공무원들을 시험을 뽑고,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요. 그렇게 해서 이 시험에 대한 거를 좀 벗어나서 시험 잘 보는 아이들을 키우는 게 아니라 자기 영역에서 생각을 할 줄 아는 아이들을 키우는, 자기가 하고 있자 하는 일에서 생각을 할 줄 아는 아이들로 키워서, 저도 그렇게 안 커졌기 때문에 나이가 50이 넘어서 이제서야 생각을 하는 사람으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한 번도 그렇게 많이 안 했는데 제가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해보니까 제가 무한히 그 능력이 있더라고요. 근데 몰랐었어요. 평생을 살면서 50살이 넘도록 그걸 몰랐었어요. 저에게 그런 잠재 능력이 있다는 거를. 그렇게 제가 끊임없이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몰랐어요. 근데 이제서 제가 젊은 날부터, 어린 날부터 이렇게 돌아보니까 제가 엄청나게 많은 거를, 한국말 나는 통찰이라는 걸 어린 아이부터도 제가 하면서 살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산만해서 이 암기 중심의 교육을 못했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하고 웃었었는데, 그렇게 우리가 아이들의 교육 방향을 조금씩 한번 생각을 하면 이 어른들의 책임이니까 우리가 같이 한번 바꿔나가 볼 수 있지 않을까. 제가 항상 조곤조곤 얘기하려고 하다가 오늘은 조금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고요. 제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도와줄 테니까, 혹시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좀 아시는 분들이 있으면, 제가 이런 이야기를 별로 안 하는데 요거는 고등학교에 대한 얘기는 조금 그런 쪽으로 아시는 분들이 있으면 같이 한번 이렇게 들어보게 하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하루 잘 보내세요.